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처음 오픈해서부터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재개발 재건축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부현입니다. 지금은 부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중개도 하고 책도 쓰면서 틈틈이 강의도 합니다. 또 주말에는 직장인이나 투자자들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임장을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책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이번 책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저희 네 번째 책인데요. 제목은 꾼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급소 50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발품 팔아서 부의 사다리에 오른 사람들이 꾼입니다. 이번 책은 이러한 꾼들을 오랫동안 뒷조사한 결과물인데요. 그들 꾼으로 만든 디테일한 노하우 50가지를 Q&A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좋은 입지도 꾼들의 현장 노하우를 이기지 못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대신 출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부동산 시장 및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망,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적절한지,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11가지 주제로 출판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집값 상승한다라는 칼럼을 썼지만 당시 내로라 하는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집값 하락론의 근거는 거창합니다.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심리 위축, 미분양 증가, 대외적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 통계와 함께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이런 단골 메뉴들의 공통점은 재탕삼탕하면서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벌써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봤던 이유는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부동산 시장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주택보급률 통계상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서 마치 집이 남아도는 것 같지만 이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인 OECD에서 사용하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따지면 서울만 놓고 봐도 약 60만 채가 부족합니다.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입니다. 요즘 건설사와 언론의 연합작전으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은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선거를 앞둔 지금이 투자적 관점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와 같은 투자 불변의 법칙이 있지만 우리가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불장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재건축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만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화 속도 역시 빠릅니다. 전국 광역시 주택 노후도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36.4로 가장 높고 울산 31.2, 부산 28.9, 서울도 26.4%에 이릅니다. 물론 산을 허물고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 외곽의 농가 밭을 밀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게 외곽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안은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또 시내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합니다. 당장 부동산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사업지가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없고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 전세 등으로 위축된 시장 심리가 오히려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꾼들이 하는 소액, 단타, 고수익을 올리는 뚜껑 빌라, 자투리 땅, 도로와 같은 특수물건 투자 비법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고수를 왜 고수라고 할까요? 꾼을 왜 꾼이라고 할까요? 경매를 예로 들면 남들 다 하는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고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 주택을 사서 차익을 남겼다고 꾼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특수 물건과 같은 평범하지 않은 물건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릴 때 꾼이라 부릅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꾼들의 특징은 많지만 몇 가지만 꼽자면요. 먼저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에서 언급한 50가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차이들이 모여 깊이와 디테일이라는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일반 투자자와 꾼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꾼들은 소위 입지 좋고 실거주가 많은 재건축 단지는 피합니다. 서울 압구정이나 여의도, 부산 3호가든이나 동네 럭키 같은 단지들은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비싸고 실거주가 많은 곳입니다. 아니 입지도 좋고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고 돈이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아파트는 부자들이 자산 에셋 파킹 차원에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꾼들이 선호하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꾼들은 비싼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이후 서울에서 구역 지정된 500만 5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준공시까지 소요기간을 보면요. 재건축 9.7년, 재개발 8.1년, 재개발이 1.6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여전히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꾼들은 특수물건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도 요즘 꾼들이 선호하는 투자처 중 하나인데요.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합 설립 요건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그중 상가를 한 개의 동으로 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서울 엄마아파트도 단지 내 상가조합원들이 반대로 조합 설립이 되지 않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산정 비율을 0.1로 대폭 낮춰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 투자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꾼들에게 나쁜 놈 운운하면서 삿대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와 국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손을 읽고도 외양간을 고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외양간을 다시 고친다 하더라도 이미 지분 쪼개기 한 꾼들을 외양간 고치기 전으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꾼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을 좀 더 고민하고 따듬고 하는 디테일과 열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끝에 부록이 있는데요. 물론 투자할 돈이 충분하거나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입지 좋은 곳에 가서 프리미엄 왕창 주고 사면 되니까요. 그러나 쌈짓돈으로 투자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꾼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손품, 발품에 때로는 몸테크까지 각오할 용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록에서는 소액으로 선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경기도와 부산 지역 지분 쪼개기 가능한 재개발 예정지 71곳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아예 선진입해서 지분 쪼개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록을 잘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월급만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를 온전하게 즐기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재개발 재건축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에 책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모두 부자 되십시오. 아니구나. 제 책을 보신 분들만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